부산에서 유명한 대학가인 경성대 부경대역. 젊음으로 가득했지만 현재는 팬데믹으로 인해 조금은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예술 공간들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며 부산 예술가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이라도 풀리면 공연 자석제라도 운영하려고 노력했던 공간이 있다. 그곳은 바로 오방가르드. 프랑스어로 최전선에서 싸우는 정예 부대이자 혁신적인 예술 경향인 전위주의를 뜻하는 아방가르드와 끝내준다는 뜻의 속어인 오방간다가 합쳐진 신조어이다. 그곳에선 주말마다 새로운 라이브 밴드 공연과 예술 전시 등 다양한 문화가 펼쳐지고 있다. 여기가 공간 자체가 일반 주점도 있지만 이렇게 뒤에 보면 라이브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오픈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좀 인디를 되게 좋아하고 동경을 했고 좀 이런 언더 문화가 되게 재밌었어요. 사람들과 교류도 많이 할 수 있고 좀 뭐 일단 술도 마시고 음악도 막 들으면서 그런 분위기가 딱딱하지도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재미도 있고 흥도 나고 해외 여행 다녀도 저는 좀 라이브 클럽이나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일부러 막 찾아다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술 이런 게 다 껴있고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어 보고 싶다고 옛날부터 꿈꿔왔었고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뭔가 무엇을 좋아하고 우리가 뭘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좋아하는 것을 해보자가 이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주말에 주로 많은 인디 밴드들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공연들은 기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기획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아티스트나 다른 기획 이제 단체에서 저희 쪽으로 먼저 또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그때마다 틀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기획을 이제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같이 좀 재밌게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억에 남거나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을까요? 저희가 그 해마다 생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5월 달에 하는 저희만의 그러니까 생일 파티 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3주년이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저희가 릴레이식으로 부산 뮤지션들을 다 섭외를 해서 이제 그 평일 포함해가지고 계속 이제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팀이나 두 팀 이렇게 묶어서 그 무료 입장 유료 퇴장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팀이 원체 다양하다 보니까 그 팀마다 그 공연을 이끄는 방식도 너무 다 달랐고 그리고 여기에 찾아와 주시는 관객분들의 성향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을 관찰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었고 그 부산 시내 저력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전도 겪었고 코로나 후도 둘 다 겪으셨잖아요. 네. 4년 동안 운영하면서 전과 후의 큰 차이점? 달라진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가 박탈되는 느낌? 박탈당한 느낌? 이래야 되나? 코로나가 이제 발생되면서 이제 뭐 규제와 통제, 뭐 거리두기 등 이제 원래 기존 했던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 이제 갑자기 닥친 코로나를 어떤 식으로 극복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일 텐데 이전과 달리 뭔가 운영 방식이 뭐 어떤 식으로 달라졌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극복하고 있다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전과 이제 건강에 유의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지금 계속 좀 해보자 해서 소규모로라도 이제 지금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 끝나길 또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공연하는 방식도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음악을 즐기는 걸 온몸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희 운영 방식 안에서 이거를 제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죠. 근데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실내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이들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이것도 한편으로 참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서 빨리 이게 좀 더 완화가 돼서 사람들이 빨리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냥 신명나게 그 자체를 좀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면 앞으로 또 오방가르드는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앞으로 좀 코로나가 풀리고 많이 자유로워지면은 좀 다양한 걸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공연도 좋지만 뭐 다른 행사들도 저희가 조금씩 하고 있었거든요. 뭐 시낭송, 스탠딩 코미디, 뭐 이제 영화 상영회라든가 뭐 이런 그런 다양한 것들을 또 저희 그런 것도 좋아해서, 근데 좀 더 재밌고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새롭게 뭔가 좀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밴드들 공간이 있는데 공연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그리고 밴드를 주로 라이브 공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는 밴드들이 어떤 의미고 어떤 존재인지.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좋아하고 되게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큰 거는 서로 아까도 이제 계속 저희가 강조를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마운 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생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예전의 젊은이들과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게, 빠른 취업, 뭔가 입시, 뭔가 노는 것보다는 대학에 들어와도 취업에 대한 거에 좀 치우쳐 있다든지 자격증, 되게 바쁘게 생활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즐길 수 있는 이 대학 생활을 좀 못 즐기고 있지 않나? 요즘 현대에 있는 20대들은 뭔가 너무 많은 문화를 항류를 안 하고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 저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젊은 계층을 보면.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 되게 그러니까 공감을 크게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양분이 돼서,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좀 더 나이가 먹고 뭔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대학가 문화라는 것이 꼭 대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 대학가를 위주로 굴러가는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주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층인데 20대 30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 말고 대한문화라고 불리는 그런 단어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체가 되는 문화가 분명히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미약하고 뭔가 되게 축약이 됐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근데 이거를 왜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거를 그분들의 탓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저희도 많이 노력은 해야겠지만 사실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보완할 수 없는 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즐겨주시는 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실 즐기다가 보면은 본인이 직접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또 밴드를 관심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냥 공연을 솔직히 요즘은 직접 보러 간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되게 미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극도 그렇고 그냥 뭐 공연, 콘서트 이런 것도 그렇고 왜냐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영상으로 보는데 왜 굳이 라이브 공연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악에 관심이 뭐 있든 없든 뭔가 또 이런 공간에 와서 라이브 공연을 보면 정말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공연, 이런 라이브가 주는 느낌과 쾌감과 뭐 희열이 있구나, 이것도 정말 많이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많이 여기 와서 그렇죠. 합류를 하면. 그렇죠. 진짜 좋은 노래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운영하면서 알게 된 밴드들도 많고, 근데 수준이 낮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연구도 많이 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쏟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거 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 매체라든지 그런 걸 보면 과연 이 밴드들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웬만하면은 저희 같은 공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공연장이 부산에는 있거든요. 근데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방송국이라든지 라디오든지 조금이라도 이 친구들한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뭔가 채널이 있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 텐데 왜 이거를 못 즐길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을 좀 더 지지해 줄 수 없는가? 그만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프라가 있으신 분들이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사장님한테는 이 공간 오방가르드가 어떤 존재고 어떤 의미가 되는지. 집 같고 진짜 휴식 공간. 네, 같은 느낌이에요. 애증의 공간이죠. 애증.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지트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티스트가 올라갈 수 있는 무대가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여기에 찾아와 주시는 손님이든 혹은 이제 음악을 즐기는 매니아든 어떤 경계가 없는 그런 아지트 같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오셔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악만 듣고 가셔도 되고, 그리고 또 공연을 보러 일부러 찾아와 주셔도 되니까 그게 어떤 형태든지 이 공간에 와서 뭔가 즐기거나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예술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정예부대 오방가르드. 이 작은 공간은 공연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즐기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함께 부산의 예술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도 주변의 작은 공간에 귀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